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원래는 녹화를 하는 날인데 오늘도 제가 녹화가 요즘에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녹화를 안 하고 알방송으로 빨리 하고 끝을 내려고요. 빨리 열어봤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열었고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자, 먼저 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토탈 차트고요. 일단은 뭐 전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주면서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개로 내려온 게 약간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게 끝난 거다, 마지막 파도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다소 일러 보이긴 합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작은 박스는 돌파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반등 2번, 그러니까 내려오는 파동의 2번 파동 정도가 마무리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토탈 차트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여튼 그렇고요. 토탈 2 차트도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죠.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돌파되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탈 3, 토탈 3도 비슷하죠.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도미넌스 차트. 자, 도미넌스는 좀 뭐 비트가 올라와서 그런지 제법 강하게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요거는 이제 비트가 강하게 올라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도미넌스 차트도 강하게 올라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 차트 보시면 뭐 당연하게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지금 반등이 여기서 내려올 때 이렇게 5개로 내려와서 이 파동이 그럼 마무리된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 그러기에는 좀 뭔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마지막 이제 C 파동이 여기서 그러면 1, 2, 3, 4, 5 이게 마무리된 걸까?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원래 주고 1, 2, 3, 4, 5 이 정도로 뭐 심하게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추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봤었던 이유가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 이더리움이요. 자, 이더리움도 뭐 별 움직임은 없지만, 일단 하방 경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오스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되지 않는 모습에서 그냥 박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자, 솔라나도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인상적인 움직임은 아직 아니다. 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개별 알트코인들은 움직임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코인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만 좀 신경 써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가 과연 상단을 파동이 마무리된 걸로 보고 상단을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5번에 1번이 마무리된 거고, 만약에 5번이 1번이 마무리된 거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끝내고 내려와서 결국은 이쪽을 깨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은 포지션을 취하기가 애매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크루드 오일. 자, 오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일이 많이 올라가면 9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트렌드가 일단은 깨졌죠. 깨졌는데 뭐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아직 박스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추가 상승 가능성에는 일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이 하단을 무너뜨리는지, 그래서 뭐 여유 있게 보면은 대략 한 85불 정도, 85불 정도가 깨지는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잘못 찍었네요. 뭐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박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뭐 아주 타이트하게 보면은 85.9불 정도 되는데요. 뭐 여기 깨진다고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 확인되는 자리는 85불, 85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상승에 대한 하나의 트렌드, 요 트렌드는 일단은 마감이 된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그냥 1, 2, 3, 4, 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추가 상승을 한 번쯤은 더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맥스 한 90불 정도 이상은, 이거 잘못 쓰네요. 90불 정도 이상은 좀 아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스 여기 이제 요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90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대략. 근데 글쎄요, 뭐 지금 파동상으로 어쨌든 하나의 파동이 더 남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한 파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그 93불대 혹여 90불이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 93불대에 있는 저항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뚫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유가에 대한 생각을 뭐 굉장히 막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뭐 90불대 초반이면 93불이면 한 대략 한 7불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한 포인트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7, 8%? 8% 정도 더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그냥 90불을 넘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한번 겁주로 90불 정도 한번 찍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아닐 것 같다.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센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추럴 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가스는 일단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죠? 예. 자, 아래쪽 자리를 잘 지키고 일단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는 지금 뭐다? 수렴형이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큰 흐름상 뭐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고 약간의 박스 형태의 수렴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도 좀 쳐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살짝 나타나고 있는데요. 골드도 크게 보면 박스예요. 그죠? 예, 크게 보면 박스인데 박스 형태에서 좀 수렴형 형태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연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의 수렴형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는 뭐 강하게 깨고 나서 아주 강하게 내려왔죠. 그죠? 지금 움직임이 실버의 움직임은 아주 박스 형태를 좀 큰 박스 형태를 25불대 중반에서 22불대 중반 정도까지의 큰 박스 형태를 그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요번에도 꼭 여기까지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냥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여기서 멈췄으니까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올라가면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이쯤에서 또 멈출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확실하게 터닝할 때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일단 뭐 그냥 박스권이다. 조금 다소 큰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은 커퍼. 자, 추세를 깼어요. 그죠? 추세를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고 다음 지지선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바로 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방 경직을 좀 보이다가 터닝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쪽은 다 에너지나 에너지가 아니라 구리도 골드나 이렇게 좀 금속 쪽은 다 박스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긴 한데 반등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을 보이고는 있지만 뭐 맥스 3.7 정도까지 3.68 정도까지 열어놓고는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는 지금 뭐 그냥 박스 형태가 좀 작아졌죠. 잘못 그렸네요. 박스 형태가 작아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좀 워낙 진폭이 컸었는데 워낙 작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 박스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잡아볼 만 하겠다. 밑으로 이탈되지 않고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쪽으로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별건 없어요 지금. 일단 매수 쪽으로 보시려면 박스를 상향 돌파할 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살짝 꺾이긴 꺾였어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막판에 조금 이제 버거운 느낌? 버거운 느낌이 좀 보였어요.
예. 이게 이제 이거 뭐 파동상으로 보면 이제 엔딩 다이어고널, 예. 이런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쐐기형 형태의 그런 상승이 좀 나오다가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요 추세가 적어도 깨지고, 그래서 104.7 정도가 깨지고 내려오면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깨지면, 이 추세가 깨지면 상승은 좀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요 보라색 선, 여기가 깨지면서 보라색 선을 같이 깨주는지, 그리고 요 중요한 라인 있죠, 같이 걸려 있는 여기, 여기 한 103.85 정도 되는데요. 요 라인이 깨져야만, 그래야지만 이제는 이 상승이 일단 일단락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좀 버거워 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자신있게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자, 유로도 마찬가지죠. 유로는 뭐 거꾸로 보는 거니까, 달러 인덱스랑 거의 반대로 딱 보면은 비슷하게 나오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이런 지지 라인이 있죠. 이런 라인을 아직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반등 들어갔다가 요 자리가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는 뭐 이런 정도의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확연하게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뭐 강세를 이어가던 영국 파운드, 파운드가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제법 많이 내려와서 잘 지키던 라인을 깼다가 반등 줬다 이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자리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지점까지, 일단 중요한 지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 지켜져야만 일단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파운드가 이제. 자, 그리고 위에나. 이제 진짜 위에나는 위기네요. 이제는 여기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이 선까지. 여기가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땐 깨질 것 같은데, 상당히 중국이 뭔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나는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대형 박스를 하단으로 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다.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나도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확실한 뭔가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화도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약간은 저항을 만나고 살짝 꺾인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여전히 엔화도 사실은 조금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세 현상을 좀 지속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렌드가 이 기존의 트렌드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일단은 기존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원화입니다. 원화. 자, 원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았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단기가 깨졌고, 뭐 중요한 지지점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서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별다른 추가 상승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꺾이면서 이 트렌드를 깨주는지, 여기서 만약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안 깨지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잘 버티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의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걸 깨고 반등 줬다가 이렇게 꺾일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 나름 그래도 주변국 통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앤 차트, N1 차트, 예,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 보면 박스권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박스권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트렌드는 일단 어쨌든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밑단이 어쨌든 깨지기 시작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깨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깨기 시작하면, 위에나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다가 결국은 깨는 쪽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N1은 굳이 지금 뭐 미리 매수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가 깨져야 깨지는 거니까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신규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신규로 매도는 할 필요 없고, 기존의 매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매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유지하는 거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매도하기보다는 깨지는 거를 좀 확인하는 게 되레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죠? 깨지면 더 내려갈 거니까.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는 좀 꺾였어요. 금리는 확연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자, 일봉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분봉에서 보면 30년물도 이렇게 꺾이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10년물도 지금 보시면 10년물은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죠.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왼쪽 지지점도 깨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이거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살짝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년물도 보시면 확실하게 꺾인 모습이고요. 자, 국내 10년물, 10년물도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금리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자, 미국 빅스, 빅스는 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프랑스 깍그 지수 약간 처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박스권 내에서, 닥스 역시도 박스권 내에서. 자, 다우존스는 최근에 좀 내려왔다가 어제는 살짝 반등을 주긴 줬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연하게 뭐 강세 현상이 뭐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반등을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추세를 깨긴 깼지만, 뭐 이거 깼다고 해서 뭐 장이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이 되는지, 그리고 이 상단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지, 뭐 이런 정도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그냥 약간 보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추세라는 것이 긋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두 가지 흐름으로 일단 본다면, 이렇게 보면은 안 깨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으면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요 추세보다는 사실은 요 추세는 지워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추세를 보면은 뭐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렴형처럼 보이지만 위로 돌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고점 돌파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위쪽으로 먼저 뚫리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 예. S&P는 지난번에 뭐 제가 저항권이라고 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보였고 반락을 줬는데 뭐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주 어려운 자리 여기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큰일이 난다. 제가 이러면 이제 헤드앤숄더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 내려오는 척 하다가 쫙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건 헤드앤숄더는 이제 물 건너 간 거라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의 모습은 어쨌든 여기서 트렌드를 유지하려면 다시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주면서 정고점 저항은 한 번쯤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식의 형태로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역사적인 고점 갱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역사적인 고점이 4,818이니까 지금 4,450 정도 돼 있죠. 그러니까 10%가 좀 채 안 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지난번에 똑같이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꺾어버리면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려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 줬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헤드앤숄더는 동일하게 물 건너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튀어줘서 정고점을 빨리 넘어서 주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파동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B래 1, 2, 3, 4, 5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일단 현재로서는 정석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석 플레이가.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은 제가 카운팅을 해놨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보시면 4번 파동은 진작에 제가 예상했던 자리에서 또 록이 안 걸어져 있네요. 락이. 자, 예상했던 자리에서 어쨌든 3번 파동을 마무리하고 4번 파동도 예상했던 자리에서 3번 파동은 예상했던 자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4번 파동을 예상했던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올라섰잖아요. 올라섰는데 이게 4번의 마무리인지 아니면 한 번에 더 하락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사실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뭐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정도, 뭐 그런 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 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냥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빨리.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일단은 크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상승이 마무리되는 거고 요 분홍색 추세선으로 보면 이건 그냥 3번이 하나가 3번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게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추세는 아직 좀 여유 있게 남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처럼 조금 여유 있게 봐줘도 된다. 크게 보면. 그래서 뭐 일단 파동이라는 게 약간은 사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서 뭐 자신 있게 딱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지금 당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5번 파동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반등 줬다가 내려와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가 A고 B고 C 이걸 만들어 준 다음에 갈 것이냐, 요거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요것만 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찜찜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5개로 내려오면 올라갈 때 3개. 지금 아직까지는 3개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5, 3, 5 조정. 5, 3, 5 조정은 어떤 조정이냐면 이게 지그재그 조정이라 해서 이런 하락을 보이는 조정이에요. 그럼 하락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535라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반드시 나오진 않아요. 생각보다 좀 다양한 파동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535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지나고 봐야 알아요. 그래서 아직 이 트렌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535로 보기 힘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5번 파동이 그냥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파동을 끝내고 만약에 그냥 이 트렌드가 안 깨지면 5번 파동을 끝내고 나서 여기가 깨질 때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트렌드가 깨지면 그러면 여기 3번이 진짜 끝나고 4번이 진짜 내려오나 보다. 그럼 4번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동일한 자리를 와도 충격이 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바로 가나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ABC 조정을 하고 가나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로 가나 그냥 좀 조정을 하고 가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이런 정도로 파동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쉽게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이게 좀 떨어졌죠. 이걸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걸고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깨질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미국 시장 들어가기 전에 몰빵왕님 댓글도 한번 써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몰빵왕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 제가 해주셨으면 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코드 번호나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의 그 티커 그거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자, 애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가 갭하락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좀 생각보다 세다. 근데 보통 이러면 갭 막은 정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가 지켜지는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자리잖아요. 매도 자리는 맞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하면서 일단은 내려왔는데 여기 이 자리가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갭이 났다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어떤 조정 파동 이전의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을 보이고 있다고 봐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별거 없다. 이미 그리고 저 갭이 났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안 팔고 있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그러니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갭 자리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갭이 났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매도라는 거죠. 그런 강력한 매도에서 누군가가 못 팔고 이만큼 내려왔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매도세가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특히나 이게 빠르게 올라왔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겁니다. 자, 물론 바로 뚫어주면 매도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깨졌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자리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회복하는지 좀 봐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AMD도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를 넘어서 줘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못 넘어서고 있어요. 되돌림 형태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막 이렇게 깨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그래서 빨리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텔. 자, 인텔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좀 약간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단 돌파하면 꽤나 괜찮은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가 뚫렸기 때문에 일단 42불 정도까지는 봐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32불 정도에 샀다면 42불까지, 그러면 10불 정도. 10불이면 얼마인가요? 엄청나죠? 10불이면. 30% 대략 3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 자, 메타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큰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 자리가 이미 좀 단기적인 목표치는, 뭐 단기적이라기보다 어쨌든 목표치는 채웠기 때문에 뭐 조정다운 조정이 좀 내려와 줘야 뭐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겠죠.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메리트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아까 제가 메타라고 제대로 얘기했죠.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쨌든 잘 버티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 저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잘 버티면 돌파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우리나라 뭐 하고 좀 영향이 좀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거에 따르면.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다음은 넷플릭스. 저항권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일단 조정을 살짝 보인 상태. 뭐 이건 뚫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만 상단 자리를 뚫기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고 올라가면 매물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진입하면 이 위에 있는, 제가 그러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자, 아마존도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트렌드가 좀 유지가 잘 되고는 있는데 약간은 지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 고점을 빨리 뚫고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뚫고 나가줘야 트렌드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여튼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은 뭐 확실하게 지금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43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깨지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 자, 테슬라는 단기 급등 이후로 급등락을 짧은 구간에서 등락을 교차하면서 이어가고 있다. 박스권 등락이죠. 작은 박스권 등락. 자, 다음은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뭐 내려왔어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강력한 매도를 하는 세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자꾸 흐름이 깨지려고 한다. 그러면 뭐 액션을 뭐 취해야 되겠죠. 액션 취해야 되고. 자, 그렇지만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기보다는 지금 일봉이죠.
1분만 이렇게. 자, 다음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아쉽게도 위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텼어요. 더 내려왔는데 이것만 안 깨면 돼요. 왼쪽 저점 깨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깨면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왼쪽 저점만 안 깨고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 줘야 돼요. 자, 라부는 일단 반락하고 있어요. 상단 추세선 근처에서 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이거 뭐죠? 이게 일단 엄청납니다, 지금. 그죠? 엄청나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상단 추세 왔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좀 있었는데, 이 얘기했던 게 작년 말이었네요. 그죠? 아마.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를 이렇게 하고 위로 돌파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돌파해가지고 지금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합니다. 흐름이 폭발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 자, 다음은 코스피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와서. 자, 불안불안한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가 제법 났다가 막판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 반전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꼬리를 길게 달면서 뭐 플러스 전환은 못했지만 약보합, 아주 거의 뭐 그냥 약보합이라기보다 보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합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자, 코스닥은 뭐 어제 장대음봉에 오늘 양봉. 아직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아주 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의 몇몇 대형주가 이번 장을 이끌다시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 영향도가 높은 종목들을 좀 체킹을 잘 하면서 가져야 될 것 같다. 자,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오늘 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플러스 전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장대양봉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품이 나네요. 네.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흐름을 좀 달리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다음 LG에너지 솔루션. 안타깝게도 추가 하락을 하네요. 네. 일단 어쨌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베터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진짜 2차전지들만 빠져요. 자, 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SK는 뭐 중국발 악재 화해인가요? 여기다 뭐 공급을 뭐 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뭐 SK 측에서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긴 한데 공급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장대음봉이 좀 발생을 하면서 하락폭을 좀 크게 나타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트렌드는 뭐 큰 문제가 보이진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 보인다는 정도. 자, 그리고 LG화가 진작 내려와가지고 뭐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죠. 헤매고 있어. 네. 빨리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줘야 돼요. 자, 다음 SDI 말이 막 컸나 보네. SDI 보시면
전저점 마찬가지로 살짝 무너졌었어요. 예, 빠르게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 나타주고 이만큼 올라갔다가 조정 좀 하다가 또 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쨌든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62만 2천원 정도를 62만 2천원 정도를 넘어서 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에코프로 BM 줄줄줄줄 좀 흘러내렸죠. 예, 흘러내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 뭐 이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올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냥 며칠 연속으로 빠졌으니까 하루 정도 반등 뭐 이런 정도예요. 거래가 늘지도 않았고 별거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계속 한 5일 정도 하락을 하다가 오늘 하루 반등.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 102만 1,000원 1.5% 정도 올랐어요. 일단 뭐 크게 특색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 꼬리 100만원 깨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온 거예요. 예. 자, 다음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뭔가 좀 어필을 하고 싶다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현대차가 어쨌든 어필을 하고 싶다면 상승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어필을 하고 싶다면 강하게 여기를 넘어서 줘야 된다. 자, 아직은 뭐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포스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지금 포스코예요. 포스코. 아직까지도 흐름이 깨지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살얼음판이라는 게 뭐 이런 종목들 때문에도 뭐 제가 얘기 드리기는 하는 건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증자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3자 배정인가요? 주주 배정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증자도 있고 하니까 뭐 당분간은 일단 증자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네이버가 오늘 소폭 하락 전환됐네요. 어제도 좀 강세였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도 강세였다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긍정적이다. 크게 보면 긍정적이니까 여기 어디서 터닝의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일단 매수 쪽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분할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작은 박스인데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조선해양, HD 한국 조선해양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죠? 반등 줬다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혹여라도 깨지면 조금은 급하게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뭐 조선주는 조정시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 제가 예상하는 조정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다음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뭐 반등을 살짝 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인상적인 모습이 나는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하는 이런 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별로 좋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내려오는 모습이 좀 문제였다. 자신이 없었다. 쭉 내려오고 트렌드 깨지고 이것까지도 깬다는 건 문제점을 많이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도 살짝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흘러내리고 있다. 전저점 깨지면
단계적인 하락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최근에 뭐 호재가 좀 나와서 올라갔다가 도로 원상복귀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뭐 살아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애매한 상태. 예, 애매한 상태. 제가 그 썸네일에도 적어놨지만 조금은 살얼음판 같은 느낌? 그렇지만 하방이 크게 열려있지는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도 막 심하게, 아직까지는 내려가도 심하게 손절을 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질 않는다. 다만 이제 추석 전에 어떤 모습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추석 전까지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추석 전까지 며칠, 거래일이 며칠 남았냐면, 지금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동시 만기 있고, 그러니까 합쳐서 지금 13일 남았어요. 추석 연휴 전까지. 이 13일 동안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주신 니케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이는 제가 차트를 다른 차트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니케이는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제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약된 분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뭐 생각 있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뭐 다른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제가 뭐 이게 좀 너무 좀 접근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교육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약간 라이트하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셔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많은 분들이 조금은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한번 교육을 만들어서 진행해 볼 생각도, 약간 좀 짧게. 그래서 기초라기보다는 기본이긴 한데 좀 꼭 알아야 될 부분, 논리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만약에 공지를 하게 되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거 원래는, 근데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육을 원래 들어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님.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오늘 밤 미국도 좀 반등을 해주고, 다음 주에는 좀 강한 상승장을 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